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땅 공급에 대한 어떤, 땅 공급적인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개발 계획이 있고 그리고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집가 상승 요인은 항상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호재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자체 나름대로 어떤 개발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 안에서 어떤 핵심 바운더리 같은 지역은 땅값이 꾸준하게 올리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어떤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상품 중에서 토지만한 상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정확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떤 황금성을 갖출 수 있는 땅만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향후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기대될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까지 다 확보가 되는 게 바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땅을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게 되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봄으로 해서 더 많은 어떤 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경기 수도권에서 일정 시점에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던 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뭐 부발 역세권 이런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나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발 역세권 뭐 이 정도는 다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동안은 부발 쪽으로 연결되는 전철이 이제 지금 성남 쪽에서 지금 이천으로 해서 여주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개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천의 전철역이 능서역하고 이천역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부발역으로 역세권 3개가 들어감으로 해서 크게 어떤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주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세 역 중에서 부발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평택에서 이천까지 앞으로 향후 전철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평택에서 현재 충주까지 연결되는, 충주 문경까지 연결되는 또 전철 계획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그게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이 되는 그런 아주 특정한 지역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발 역세권 투자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재미를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다소 어떤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향후 어떤 기대 가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향후 어떤 집가 상승 요인에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2기 신도시가 현재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남쪽으로부터 현재 지금 오산이죠. 오산 쪽 동탄 신도시를 경유하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제 용인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이천과 여주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현재 중부고속도로, 현재 지금 보면은 중부고속도로의 분기점이 생기는 그 지역이 이제 서이천 쪽하고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이천이 아니라 이제 이천 쪽으로, 그래서 서이천 쪽 방향인데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제 능서 쪽하고 상당히 지금 가까운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거고요.
그쪽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앞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천에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느 지역이 어떤 투자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지역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수도권 지역 중에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제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남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또는 양주라든지 파주처럼 그 성장관리군 여건에 있는 그런 어떤 수도권 지역은 어떤 개발의 탄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되는데요. 이런 이천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 보존권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규제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대규모로 어떤 개발을 행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땅이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통 흐름이 있는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또는 IC 주변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부발 역세권이 트리플 어떤 환승역으로 개발되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지역 중심권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리고 향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접촉이 되는 현재 그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방향 쪽에 도시지역 그 주거지라든지 이런 쪽에 집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각 전철 역사 주변으로 해서 현재 그 역세권 어떤 개발이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다소 집가 상승 요인이 좀 걸림돌은 있긴 하지만 다시 지금 개발을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시장의 어떤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지지분했던 이 부분들이 다시 탄력을 받음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평 같은 경우도 보시면 평평이라든지 현재 가평읍이라든지 상천역이라든지 경춘선 복선 전철이 뚫리면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요. 어떤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하려면 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종 지구 단위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2종 지구 단위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과 어떻게 조합을 형성을 해서 개발할 것인가, 또는 환지 개발할 것인가, 또는 수용식으로 해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만이 용도를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천 같은 경우는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구체적인 어떤 개발 방안들이 좀 다소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다소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다시 어떤 개발을 다시 어떤 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잡고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래야 부발 역세권은 다소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때가 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춤하는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매물, 알짜 매물을 만약에 잘 건드리신다라고 하면 향후 트리플 역세권에 대한 기대의 심리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천에 대한 어떤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청사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본 플랜을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지역이 집중적으로 땅값이 상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볼 때
그 기본 계획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기본 계획 안에서 보면 용도지역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현황을 보게 되면 기존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땅과 그리고 앞으로 개발 예정인 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우리가 시가와 용지, 이미 개발돼 있는 땅들을 시가와 용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가와 예정 용지는 앞으로 주거 용지, 상업 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 이런 땅을 시가와 예정 용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무엇보다도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도시보다는 앞으로 도시가 형성될 지역, 형성될 그런 바운드리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대한 어떤 용도 현황을 보게 되면 그 시가와 용지라는 게 있고, 시가와 예정 용지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시가와 예정 용지가 있는데, 시가와 용지는 면적별로 구성을 하면 전체 면적이 100%다라고 하면 행정구역 전체가, 시가와 용지는 3.97%, 현재 주거지, 상업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 등 이렇게 시가 용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시가화가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그런 땅들을 우리가 시가화 용지라고 하는데, 거의 한 4% 정도가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도시가 팽창이 됨으로 해서 추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들이 한 5.01%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땅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개발하기로 한 땅들, 개발 예정이 되어 있는 땅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땅을 공략을 할 때 시가와 예정 용지가 되어 있는 땅을 좀 더 공략을 하고,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에다가 돈을 묻어 놓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토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중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심권은 여기 동단위가 이루어져 있는 현재 있는 땅하고, 그 다음에 읍이 현재 부발읍과 그 다음에 장후원 이렇게 읍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는 면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면, 이제 호범면, 이제 모가면, 뭐 설성면, 뭐 율면, 대월, 뭐 신둔, 백사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능서라고 얘기했는데 능서는 여주에 있는 거고요. 그 신둔면으로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둔면 이렇게 면소재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핵심 바운드리는 뭐냐면 여기 동지역과 그 다음에 부발읍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 행정교육과 상업과 그리고 상업지역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역을 통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지역과 부발읍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있거나 많이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발읍을 여기다가 표시를 한 거는 뭐냐면, 부발읍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교육, 산업으로 개발이 되는 중심권으로 개발한다, 이런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부발읍이라고 하는 지역은 집가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사실은 이쪽에 이쪽 부발 역세권을 기점으로 해서 요 파란 선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가장 핵심 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신둔 쪽하고,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요 장호원 쪽, 요쪽 이 주 지역이 앞으로 집가 상승도 좀 크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옆에 있는 마장이라든지 옆에 모가, 백산, 대월 이런 지역, 설성, 율면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이따가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다지 큰 어떤 교통의 호재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이 또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되면서 이 마장, 호법, 모가, 설성 이런 쪽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통의 어떤 호재보다는 어떤 이천이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를 보고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그 주변 바운드리에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교통의 어떤 호재에 의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은 이쪽 사이드에 있는 땅보다는 제가 신둔이라든지 여기 있는 동지역은 이미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땅이고요. 그 하단에 있는 이제 부발읍 지금 자 신둔과 그 하단에 있는 이제 부발읍 이쪽 주변하고 그 다음에 장호원 이렇게 요 세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부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연히 행정, 교육, 상업, 산업으로 해서 중심권으로 개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남 쪽에서 연결되는 부발읍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여주까지 연결되는 전철이 개통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평택에서 부발까지 연결되는 전철 계획이 향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이 부발에서 또는 어떻습니까? 장원으로 장원 쪽 옆에 있죠? 옆에 장원이 아니라 장원 그 옆으로 해서 전철 역세권이 들어오고 충주로 연결되는 요 부분들이 연결돼서 이 부발 역세권이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천역하고 요게 지금 이 전철역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신돈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신돈 쪽에 있는 역사 이 두 역사 주변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제가 요 축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역세권 주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을 따라서 이천시가 핵심 지역이 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신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신둔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생기는 분기점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권도 받을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굵직굵직한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요 부분들이 요게 지금 수원에서 강릉 연결되는 영동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만나는 게 이제 호법이죠. 호법 분기점 연결되는 중부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여주 쪽에 이렇게 연결되죠. 이 하단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고속도로. 예전에는 이 하단 쪽만 개통이 되어 있었는데 향후 지금 계속 개발돼서 양평까지 현재 개통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여기 호법 분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요 위쪽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서이천 그리고 이 하단 쪽에 보면 남이천 IC가 있는데요. 이 남이천 IC가 새로 개통이 됨으로 해서 남쪽 지역을 이제 커버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교통이 크게 작용을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기보다는 그 IC가 들어감으로 해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기업들로 인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이천에서는 역세권 주변보다는 크게 작용하지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정비개혁법에 의해서 자연 보존권역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역마다 크게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장이 들어가도 그냥 공장만 들어갈 뿐이지 공장 주변에 크게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거기가 내 땅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땅값이 폭등을 한다거나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작용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들이 들어가서 그냥 공장들만 들어가는 거지 그 주변에 있는 땅값들까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에 있는 지역은 이 이천 지역 안에서 이천 전체 땅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면적 자체가. 왜냐면 더 많은 면적을 개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을 훼손을 하게 되고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면적을 제한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냐면 당연히 역세권 주변과 새로 생기는 IC 주변
교통망이 좋아지는 새로 신설되는 고속도로 IC라든지 이런 주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성남에서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되는 요 부분들이 원주 여주까지 현재 개통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요 위쪽에 해당이 되는 게 부발입니다. 부발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천이고, 이쪽이 위로 올라가면 아까 신분, 이 새 역사 주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까 이렇게 해서 이 개발 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 신분에서 장원까지 연결되는 요 지역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역세권 주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이천은 집중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좀 주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춤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평가된 좋은 위치면서 저평가된 물건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곧 반등을 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다시 체제 정비를 해가지고 개발할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천역이라든지 또는 부발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신분역이라든지 또는 장호원 있죠. 여기 장호원 쪽에 그 역사 주변, 여기는 이제 충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충주 쪽에 해당이 되는 역사 주변으로 해서 장원하고 도시지역이 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 쪽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시내권 같은 경우는 땅값이 많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액으로 좀 투자하려면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충주 방향으로 연결되는 전철 역세권 주변, 이쪽 주변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부발 역세권 주변, 부발 역세권 주변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거지 상업지역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상업지역 좋은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분들이.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하기 힘들고,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도시지역, 주거지 상업지역 외에도 자연녹지라든지 또는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투자를 해보면 상당한 어떤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시가와 예정용지 지금 보시면 점이 찍혀져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요 부분들이 요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보면 중부고속도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그 다음에 만나는 데가 이제는 호법분기점, 이렇게 호법분기점이고, 저 위쪽에 보면은 이제 서이천 IC가 있고, 요 밑에 보면은 IC, 새로운 IC, 남이천 IC가 새로 개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닉스 주변으로 해서 이천 IC가 있습니다, 분들이. 이천 IC가 있다는 거죠, 분들이.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이게 주거지역이 좀 집중적으로 찍혀져 있는 부분들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설봉공원도 있고 한데, 여기가 주거지역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은 기존에 있는 구도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도심권. 그러니까 자연 발생 쪽으로 이천이 개발되면서 자연 발생 쪽으로 개발이 됐던 곳이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하단에 보면 여기 이천 IC를 끼고 이렇게 보라색 남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이닉스도 증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주변이 시가와 예정용지로 많이 찍혀져 있어요. 이렇게 부분들이 여기도 찍혀져 있고 여기도 찍혀져 있고. 그래서 이천 하면은 요 부밭읍과 그 다음에 여기 동단위로 적혀져 있는 요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시가와 예정용지로 가장 많이 찍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천 하면 이렇게 중심권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땅값이 많이 이제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 기존에 있는 동단위에 있는 땅들은 투자를 땅값이 많이 비싸죠, 분들이. 근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하이닉스 주변에 있는 새롭게 부발 역세권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부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주변에 좀 저평가된 땅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뭐 조금씩 뭐 시가와 예정용지는 잡혀져 있긴 하지만
이런 시가와 예정용지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에 크게 집가 상승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뭐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부발 역세권 주변과 그 여기 현재 능서 쪽 해당이 되는 요 능서 지역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행정타운이 들어가 있는 여기 현재 여기 시청 자리 그러니까 여주가 아니라 여기 이천역이죠. 이천역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요 지역 주변에 있는 바운드리에 있는 땅들 이렇게 눈여겨 보고요. 그 다음에 요 하단에 내려가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는 그 지금 장호원입니다. 장호원. 그러니까 장호원 쪽에 해당이 되는 지역에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철 충주까지 연결되는 현재 충주 문경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 전철에 대한 어떤 호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연결되는 요 바운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게 이쪽에 이제는 이제 중부고속도로인데 중부고속도로를 끼고 지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치고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가 아니네요. 이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하면 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제 분기점에서 또는 이 IC에서 빠져나오는 이 지역이 바로 가장 가까워 있는 요 부분들 한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따른 어떤 교통 호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죄송합니다. 지금 자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요 부분들이 영동고속도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여기가 지금 중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천에 경유하는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하고 현재는 중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가 개발된 동네가 이천이고요.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의 서이천 IC에서 좀 가깝죠. 이쪽 중심권은 이렇게 이천시를 주변으로 해서 이쪽 주변이 이제 구도심권으로 해서 자연발생 쪽으로 개발된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는 영동고속도로 이천 IC를 끼고 여기가 이제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개발되고 그 주변 일대에 주변 일대 이게 부발인데 이렇게 부발 역세권, 요 지역이 이제는 부발 역세권이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오산 쪽에 이제 향남 평택 있죠. 평택에서 이렇게 해서 부발 역세권으로, 그 다음에 이 부발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가냐면 이쪽 여주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주 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신둔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판교 쪽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천 감곡 쪽이 있습니다. 감곡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감곡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중부 내륙 전철이 뚫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세 개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발, 그 다음 평택, 그 다음에 충주, 문경까지 연결되는 게 여기 지금 부발 쪽으로 해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발의 트리플 환승 개통에 따른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천역과 신둔 역사가 들어가는 요 주변 어떤 개발 부분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어요. 그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곤지암 쪽, 이 하단 쪽에 생기는 얘가 이제 분기점에 생기기 때문에 곤지암을 통한다거나 또는 서이천 IC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이게 신둔 쪽이 바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 이제 장호원 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곡 쪽에 전철 역사가 들어가는데 그 감곡하고 그 다음에 감곡은 감곡은 충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주 쪽하고 장호원 쪽하고
연결되는 요쪽 도시지역 땅에 있는 주거지역. 그러니까 요쪽 지역은 좀 아직은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쪽에 이제는 저평가된 지역을 좀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좀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심권인 이 부발 역세권 이쪽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요. 그 다음에 신돈 쪽에 있는 주거지역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절대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지역이고요. 지금 도시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은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하고 장원 쪽에 해당이 되는 지역, 요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쪽 지역하고 장원 쪽하고 핵심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지역 중에서 당연히 2000시 구도심권을 기점으로 해서 부발 역세권이 들어가는 이 환승역이 들어가는 요 지역이 가장 중심권으로 해서 상업기능 또는 문화 그 다음에 산업 등 아주 핵심 축으로 앞으로 향후에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중심권은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당연히 부발 역세권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IC가 곤지암 IC 하단 쪽으로 해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 밑으로 해서 연결되는 서이천 IC에서 빠져나오는 지역으로 해서 해당이 되는 쪽 신돈 쪽 접근성이 용이해지죠. 그리고 이 곤지암 쪽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돈 쪽이 앞으로 투자 유망한 지역으로 떠오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부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려면 좀 자금력을 좀 동원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그래도 그나마 소액으로 투자해서 들어가실 분들 같으면 여기 신돈 쪽이라든지 또는 여기 장원 쪽 역세권이 개발되는 그 주변 바운드리에 있는 주거지역들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요. 자, 좀 확장을 해보면,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쪽이 이제는 이제 곤지암 쪽에서, 곤지암 쪽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이 바로 이제 신돈입니다. 신돈 쪽에 조금 주거지역이 조금 이제 잡혀져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좀 옆으로 이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SK 이제 하이닉스가 있는데, 하이닉스 주변으로 해서 여기 부발 역세권이 지금 현재, 지금 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을 끼고, 이렇게 아미리 일대, 요 지역에 주거지역이라든지 또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거지역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자연녹지라든지 이 주변에 뭐 생산녹지라든지 이런 비도시 지역권에 있는 땅도 당연히 투자 유망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평가가 돼 있고 싸다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요 아미리 일대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이천에서는 가장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신돈 쪽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뭐냐면 여기가 부발 역세권하고 그 다음에 이천 역사가 들어가 있고 신돈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세 지역 중에서 그나마 이 지역이 좀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신돈 쪽 그리고 향후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제2회 외곽순환고속도로 IC에 대한 어떤 수혜 JC 분기점에 따른 어떤 수혜가 있는 지역으로 신돈 쪽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 공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가 지금 이쪽 부분은 이제 장호원이고요. 장호원이고 요 오른쪽은 이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충주가 아니라 음성 감곡이네요. 그러니까 감곡면. 그래서 이 두 개 도시 지역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세권 얘기가 나온 지역이 이제 감곡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 주변 일대가 지금 역세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주거지역과 장원 쪽 주거지역과 감곡 쪽에 있는 주거지역은 뭐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세권을 통해서 감곡 쪽에 있는 주거지역과 그리고 장원 쪽에 있는 주거지역 좀 저렴하다
라고 하면 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지금 그나마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 아직 개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지역으로 해서 소액으로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이천에서는 그나마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 이제 비도시 지역권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지역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원 쪽이 잡혀져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비도시 지역권입니다. 비도시 지역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통의 어떤 큰 호재라든가 어떤 개발 계획이 크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천이 어떤 기업 환경이 좋아서 기업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업이 들어가서 그 주변 일대에 땅값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냐,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천 쪽은 개발되는 곳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왜냐하면 이 전체 면적을 개발을 다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부발 역세권 주변, 그 다음에 여기 신둔, 그리고 여기 장원 쪽, 요 세 지역들이 앞으로 만약에 이천 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 부분들은. 그리고 돈이 좀 자금 쪽이 있으신 분들은 부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신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이 더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이쪽 장원 쪽을 공략을 하시면 자금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투자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땅값을 올라갔을 때 투자에 좀 재미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처럼 각 지자체마다 뭐 이천이든 여주든 뭐 평택이고 화성이든 간에요. 그 핵심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땅은 아무데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교통의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의 호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IC 주변 바운드리,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지역에 이왕이면 묻어두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 교통이 나중에 전철 역세권이 들어오거나 또는 IC가 개통이 됐을 때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교통이 좋아지는 쪽에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기업이 몰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투자하는 거 그냥 생뚱맞게 아무데나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천 중에서도 신둔이라든지 부발이라든지 또는 장호원 쪽 자금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자면, 이제 하이닉스를 끼고 있는 어떤 부발 역세권 주변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코너,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지역들이라고 하는 이제 코너를 제가 하나 나중에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 때 어떤 부발 역세권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분들이.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이천이 어떤 지역이고 향후에 어떤 지역 위주로 해서 집가 상승의 요인이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둔, 부발, 그리고 장원 쪽에 더 눈여겨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여러분들 토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는요, 나무보다는 숲입니다.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숲의 어떤 시야가 생기고 나서는 나무를 볼 수 있는 또 시야가 또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보기 이전에 숲을 먼저 보고 숲 본 후에 그 다음에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통해서 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점으로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재미도 느끼고 땅 투자에 흥미도 느끼고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 정말로 가치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